어떤 학생이 잘했는지, 어떤 학생이 못했는지, 어떤 학생은 아직 안 풀었는지도 당연히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요 반별 보고서는 그러하고, 또 개인이 이 학습지에서 몇 점이 맞았는지 하는 보고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단편적인 보고서도 당연히 있고, 그게 아니라 한 학생이 1년 동안 마타수학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학생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누적되고 저희 알고리즘은 학생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진단하게 되잖아요. 그 진단 결과가 보여지는 누적 보고서도 있습니다. 물론 마타수학을 1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1학년 데이터와 2학년 데이터가 연동돼서 더 풍성한, 더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게 되겠죠. 학생 특정 개인을 지도하시는데 필요하신 정보를 담은 그런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누적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보고서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섹션을 소개하자면 저희는 학생들이 마타수학을 사용하기 전에 학습 심리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수학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는지 또는 수학을 학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등을 모니터링 하시면 혹시 학생을 지도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설문 문항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희 회사의 특별한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제가 이게 지금 실제 화면이 아니고 스크린샷이어가지고 클릭은 안 되는데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단원들이 한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색깔로 컬러 코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파란색이 매우 우수인데 특정 학생이 파란색을 이렇게 줄지어서 보이면 이 학생은 수화 연산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구나. 또는 여기에 빨간색 또는 주황색이 많이 색칠되면 이 학생은 함수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학생이구나. 그게 한눈에 보여지도록 저희가 이 맵을 구성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3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중3 단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중3 단원에서 특정 단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당연히 색칠이 되겠지만 저희는 모든 문제에 중3 범위라고 해서 이거는 중3 1단원에 나오는 문제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3의 이 단원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1, 중2 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개념이 필요해.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개념 코딩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틀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도 딱 중3, 현재 학년 범위만 색칠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어려워하는지 예를 들어서 중1, 중2 때 배웠던 개념도 반복되어 제시되었는데 딱 그 문제만 틀리더라 하면 이 학생이 지금 현재 학습 단원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는 예전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구나 라는 정보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 학습 맵은 현재 학년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전 학년이 보여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3 범위의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단원, 관련 있는 선수학습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원의 경우는 데이터 없음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AI 예측 기능이 나중에 추가되면 평가되지 않은 단원도 그런데 다른 단원을 보아하니 이 학생은 이 개념에 있어서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라든가 지금 중3 활동을 이 정도로 잘 하고 있으니 고등학교 때 이대로라면 고등학교 때 기대되는 학습 수준은 이러하다라는 정보도 추가 예정입니다. 단편적으로 현재 학습 범위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마타수학에서 학습지를 출제하시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시고 보고서까지 확인하시는 마타수학의 주요 기능들을 둘러봤고요. 이제는 단계별 수업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계별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마타수학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선생님께서 이 학습지를 풀어라고 학생들에게 배부하셔야 학생들은 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첫 번째 학습지를 진단학습지라고 부르는데 이 진단학습지를 배부하고 나시면 그 진단학습지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풀게 돼요. 드디어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변 하나만 하자면 학생별
누적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AI 코스웨어고 모든 것들이 온라인이고 실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출력을 당연히 문제 학습지는 출력이 필요하겠지만 보고서까지 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 많이 만나시는 영업본부에 속하신 직원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서도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원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능 저희가 꼭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출력이 안 되는데 제가 출력 버튼도 달고 또 학생별 누적 보고서를 일일이 당연히 30명을 30번 클릭으로 출력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보고서를 한 번에 출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는 놓쳤어요. 이게 클릭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 출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출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 저희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PDF 저장 또는 출력하시는 방법 꼭. 자,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을 이어나가자면 아까 선생님이 학습지를 배부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진단 학습지를 풀게 되는데 이 진단이라는 이름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학생의 수학 수준이 어떠한지를 학기 초에 한 번 진단하고 이후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고1을 제가 선택하고 들어왔는데 한 학기 분량의 학습 내용이 쭉 있잖아요. 모든 강에 대해서 1강, 2강, 3강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진단학습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진단학습지를 배부해 주시면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1차적으로는 진단학습지, 2차적으로는 맞춤학습지가 제공되는데요. 진단학습지의 경우는 한 반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었지만 맞춤학습지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못하는 애들은 쉬운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루어진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맞춤학습지가 주어지고 여기 맞춤학습지의 내용은 바로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범위의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학년에 걸쳐서 총체적인 진단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전 학습의 내용도 복습이 필요하다면 맞춤 학습지에 문제로 포함돼서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맞춤 학습지를 원하시는 정도가 선생님마다 다르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래 내가 진단만 한번 주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진단 학습지를 최대 3회까지 횟수를 높여서 설정을 하시면 학생들이 진단 학습지를 풀고 나면 1차적으로 맞춤 문제가 나오고 맞춤 문제를 풀고 나면 그 해당 개념이 치료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취약점 또는 취약점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었을 때는 같은 취약점을 또 한 번 더 치료하고 또 한 번 더 치료하는 맞춤 학습지를 최대 3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맞춤 학습지를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풀게 되면 특정 학생이 풀었던 학습지에 나온 문제가 중간고사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 맞춤학습지가 저희의 되게 강점과 같지만 선생님들께서 보다 컨트롤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맞춤학습지는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없음을 택하셔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그 다음에 이런 자동 채점, 이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맞춤학습지는 원치 않으시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학 과목의 경우 특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쉬운 문제를 풀면 너무 지루하고 못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좌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 AI 맞춤 학습지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또 올라온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맞춤 학습지의 문제는 진단 학습지와 다른 학년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고1 부족 진단 중학교 문제 제공.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제 기획팀, 이 화면과 기능을 설계하는 사람이고 이 부분은 저희 연구본부 박사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1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약한 개념이 발견되었다.
그럼 요 개념을 중3 개념을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중3으로 되돌아가서 중3 수준의 문제를 줌으로써 학생이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고1 문제인데 그 중3 개념을 건드리는 문제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또 중3 개념을 동일한 개념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1 학습 범위에 집중하면서 중3 개념을 더불어서 치료할 수 있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마다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나는 중3이 좀 부족하면 딱 콕 집어서 중3으로 되돌아가서 중3 문제를 줬으면 좋겠어 라든가 나는 지금은 이 학생은 고1이니까 고1 내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얘는 중3 내용을 복습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고1 내용은 언제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고1 내용에 집중해서 중3 개념이 더불어서 간접적으로 치료가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알고리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게 더 좋다, 이런 게 더 중요해서 이게 디폴트였으면 좋겠다,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마다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러한 나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의견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기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저희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는 사교육 현장에 나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 나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후행학습을 지원하고 느린 학습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더욱더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질문 주셨는지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방향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가 그 후반부에 제가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해 드릴 건데 설문조사 링크에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그 CS 이메일 주소도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따로 이메일 주셔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과잉학습을 하지 않고 못하는 학생들이 현재 범위가 너무 어려워서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단계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AI 마타수학의 맞춤 문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차적으로는 진단학습지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동일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게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시고 하는데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버전을 그렇게 설계했는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의견을 뭐라고 주셨냐면 나는 처음부터 수준별 문제를 주고 싶다. 동일한 문제를 풀고 오는 것은 이미 교과서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수준별 문제를 줄 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부터 개인 맞춤 문제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 맞춤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판단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 예정인 기능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가 이 화면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나는 4점짜리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어. 2점짜리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어. 하는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자동으로 뽑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원치 않는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시는 식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사용하실 때 딱 한 개의 난이도의 학습지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 실력 심화라고 가안으로 이렇게 이름을 매겼는데 심화 학습지의 경우는 4점 문제의 비율을 높게 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 문제의 경우는 2점짜리의 비율을 높게 딱 한 번 학습지를 생성하시는데 3개 난이도로 한 번에 생성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학생한테는 기본 문제를 주고 특정 학생한테는 심화 문제를 주시는 식으로 단계별 학습지를 제공하면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개선하려고 생각 중인 방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1학년 1단원의 어떤 유형의 문제라고 해서 그 단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학 개념이 요구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단편적인 개념이 요구가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또는 어려운 응용 문제의 경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가 하나의 한 회차의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풀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는 모든 문제에 전 학년 통틀어서 어떤 내용들의 지식들이 요구되는지가 개념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회차의 학습지를 풀고 나면 틀린 문제들로부터 저희는 학생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틀린 문제들을 저희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봤는데 이 틀린 문제들을 모아놓고 보면 유독 요 동그라미 개념이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학생이 취약 개념이 요 동그라미라고 진단합니다. 요 동그라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1 학생이라고 꼭 고1 범위만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개념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오답이 나타나면 여기부터 개선을 하고 와야 되는구나 라고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여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때로는 중3 문제가 필요하면 중3 문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고1 현재 범위에 집중을 하는데 그 와중에 더불어서 중3 개념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맞춤 학습이 딱 1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설정하시기에 따라서 최대 3회까지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치료되면 다음 취약점을 치료한다거나 취약점이 한 1차 가지고는 부족했다면 한 번 더 치료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알고리즘이 가동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적으로는 학생이 첫 번째 진단학습지에서 이번 학습 범위의 개념들을 마주했는데 이 개념들 중에서 취약했던 개념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수업에서 현재는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당연히 학생 하나하나 지도하시기에는 한 해 하나하나 맞춤 문제를 제공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AI 알고리즘이 개인 맞춤 문제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알고리즘이 알아서 학습지를 생성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선생님들께 혹시 불충분한지 다른 부분 필요하신 부분은 없는지라고 의견 수렴 후 이런 식으로 개선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도 약간의 요런 접근이 가능은 합니다. 매우 편리하진 않은데 저희가 그 교과반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1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학급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고 학급별로 편리하게 학습지를 배부하실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신다거나 또는 각 반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을 그룹 지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인 교과방 생성 기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은 추가 보충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데 조금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만 모아서 별도의 그룹으로 생성하시면 그 학생들만을 위한 학습지도 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과반 생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지금도 특정 그룹을 위한 학습지 배부가 가능합니다. 교과반을 대상으로 진단학습지를 배부하시는 경우에도 맞춤학습지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예정인 기능으로는 처음 진단학습지부터 여러 난이도로 생성하는 게 필요할까요?에 있어서 의견 수렴 중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선생님들께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지만 현재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맞춤학습지를 만날 때 이렇게 너는 진단학습지 결과 요러요러한 개념이 취약 개념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요 개념을 보완하는 문제들을 줄 거야 라는 설명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 중인 거 하나가 저희가 단편적으로 현재 학습 범위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전 학습 내용도 함께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는 중3 때 배웠던 개념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아이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고1이지만 중학교 2학년 개념도 복습이 필요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내가 중2보다도 수학을 못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기능이 업데이트 예정인데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취약점을 이렇게 학습지 한 회차마다도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요 전범위에 대해서 색칠을 해주는 건 너무 거시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단원에 있어서 요 단원을 배울 때는 이전 단원의 내용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요 선수학습 단원에 있어서 어떤 문제, 어떤 개념을 취약점을 보였는지 이렇게 시각화해서 학생들에게 취약점을 AI 알고리즘이 알아서 문제를 선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의견 수렴해서 기능 업데이트 예정입니다.